네, 안녕하세요. 서비스 경영 자격 핵심 특강 강사 박정아입니다. 네, 오늘은 모듈 B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 모의고사이고요. 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고객과의 올바른 상담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네요. 네,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네. 고객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한다. 네, 그게 아니고 뭔가 공감하고 경청하면서 고객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고쳐주시면은 맞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내용이 틀린 답이 되겠죠? 자, 2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우유부단한 고객을 상담하는 기법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우유부단한 고객 일단 어때요? 결정장애가 있을 수 있고 자기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를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고객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고객들한테 뭐 한다고요? 옵션을 너무 많이 주지 않고 선택형 질문을 통해서 결정을 좀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중 잠재 고객을 발굴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정답은요. 5번. 사실 여러분들 어떻게 세일즈맨이 학연, 지연, 업종 이런 걸로 공통점을 만들어 나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네, 이것도 능력이죠. 네, 그래서 최대한 고객이랑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같이 끌어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RM은 단순히 제품을 팔기보다 고객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인가, 고객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가에 주안점을 둔 방법론인데, CRM을 기업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정답은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틀렸을까요? 자, CRM은 우선적으로 회사 자체의 내부 목표, 그리고 뭐 수수 증대, 영업 생산성 향상, 영업 프로세스 개선 등에 도움을 주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고객이나 자사 영업사원에 대한 고려는 CRM 구축 이후에 하면 된다? 이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CRM 자체가 고객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죠? 이게 나중에 후순위를 빌려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고객이나 자사 영업사원들을 최우선적으로 사전에 설계할 때부터 고려를 해야지만 좋은 CRM이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서비스 실패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실패 요소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서비스는 제공 과정상의 실패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는 제공 결과에 따른 실패, 두 가지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다음 중 고객의 불만을 야기하는 직원의 태도를 볼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인데요. 자, 정답 바로 볼까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1, 2, 3, 4까지는 잘못된 행동인 것 같고, 5번은 뭔가요? 좋은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고객의 이야기를 잘 경청한다라는 것은 정답은 5번입니다. 자, 7번. 다음 중 기업 측의 서비스 실패 원인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사실은 1, 2, 3, 4, 5가 다 뭐예요? 서비스 실패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기업 측의 서비스 실패 원인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충분하지 않은 설명이나 의사소통이 미숙하다라는 거는 직원이 잘못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3번, 5번은 뭘까요? 그렇죠. 고객한테서 일어난 서비스 실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격이 다른 거를 고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중 고객 불평과 불만을 피드백받기 위한 VOC의 성공 조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정답은요? 1번이죠. 네. 고객 만족 관리 임원들만 VOC를 이용한다? 왜요? 굳이. 전 사원이 모두 VOC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고 그것을 경영의 개선 사항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중 멀티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 멀티마케팅은 시험에 정말 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정답 한번 볼게요. 3번이고요. 자, 복수 점포 전략은 전문적인 서비스에 적합하죠. 여러분들 복수 점포 전략은 뭔가요? 전문적인 서비스 업종이 전국에 그쵸? 여러 지점들을 내는 것을 복수 점포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가격은 멀티마케팅 전략의 중요한 다양한 대상에 포함된다? 사실은 멀티마케팅에서는요, 가격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죠? 뭐, 서비스라든지 점포라든지 시장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요. 자, 멀티마케팅 전략에 포함된 전략들을 혼합해서 사용하죠? 네. 그래서 우리 복수 서비스 전략에 복수 점포 전략을 같이 하기도 하고 시장 전략에 서비스 전략을 같이 하기도 하고 둘 다 가능합니다. 그죠? 자, 현재 서비스 설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복수 점포 전략이 아니라 뭐라고 바꿔주면 맞을까요? 그렇죠. 복수 시장 전략이 적합하다라고 수정을 해주시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유통 채널 간의 마찰이 발생을 했대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켜야 될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하는 얘기 나옵니다. 자, 정답 바로 보도록 할게요.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서 하나의 채널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굳이 왜? 그죠? 다양한 채널로 고객한테 접근을 할 수 있으면은 오히려 더 좋겠죠. 네. 자, 11번. 피코치의 행동의 변화. 피코치라는 것은 코칭을 받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행동의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코칭 스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1, 2, 3, 4, 5는요. 약간 상식으로도 좀 풀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요. 4번입니다. 코치의 분야가 아닌 문제에 대한 지원은 코칭 범위에서 제외한다? 글쎄요. 코칭이라는 것이 꼭 뭐 하나의 문제만 가지고서는 해결을 하는 것은 아니고 뭐 삶의 전반에 대한 라이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업무상에 대한 뭐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도와줄 수 있으면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중 직장 내 교육 훈련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직장 내 교육 훈련. 그럼 일단 이게 뭐예요? OJT, 현장 교육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 2, 3, 4, 5 중에 현장 교육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OFJT, 집합교육, 그죠? 2박 3일 연수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교육만 받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가서 하는 어떤 활동들은 참가자의 선의의 경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협동심 같은 것도 길러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문장에 A에 들어갈 용어로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13번 같은 문제는 저희 책에서는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제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정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광고의 마모 효과라는 건데요. 자, 광고의 마모 효과라는 거는 너무 이제 다량의 이런 노출에 고객들이 이제 점점 그 광고 자체의 실증을 느끼게 되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문제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진실의 순간. MOT란 고객이 기업 조직의 어떤 한 측면과 접촉한 순간이며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상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인데 MO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정답은 3번이죠. 고객으로부터 불만으로 지적된 직원에게는 경고카드, 잘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은 되게 좋은 방법이다. 자, 고객 접점에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권한을 최소화해야 할까요? 사실 여러분들 실제 많은 기업들이 이 권한이 없어서요. 직원들이 의사결정을 못하는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좀 어느 정도는 줄 수 있어야 직원들이 힘을 좀 얻고 고객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잘 할 수가 있겠죠. 자, 명찰 폐용을 비롯한 실명제는 하지 않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 나라에 있는 웬만한 서비스 기업들은요. 명찰에다가 자기 이름 걸고요.
굉장히 서비스 프로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죠. 자, 그리고 4번 볼까요? 고객과 상호작용에 의해 순발력 있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갖추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서비스 요원이 상사에게 결제받을 시간을 고객한테 양해받는 것이다. 여러분들 고객들이 이거 참을성 있게 기다려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자, 백화점에서 만족스러운 쇼핑을 하고 셔틀버스로 집에 갈 때 셔틀버스 출발 시간이 약속된 시간보다 지연되거나 버스 기사가 불친절하거나 용모 유니폼 불량하거나 난폭 운전을 했다고 전체 서비스가 제로가 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자, 여러분들 우리 MOT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 있잖아요. 그쵸? 100-1은 뭐다? 0이다. 100가지를 아무리 잘해봤자 하나를 잘못하면요, 그 회사의 서비스가 제로가 된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쵸? 5번도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자, 고객 상담 전략에 있어서 어프로치, 그죠? 접근하다, 다가가다, 이 단계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그렇죠. 라포 형성이 되는 거죠. 자, 16번 고객 관계 관리에 있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거래 관계가 주는 이점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자,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답은요, 5번이 되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고정 고객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고객 확보를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 없다? 너무 상식적으로도 푸실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CRM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서 CRM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17번 고객 경험은 기업과 고객의 상호작용을 통해 고객이 직접 보고 듣고 겪으면서 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떠하다고 느끼고 알게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아래 문장은 어떤 경험을 설명한 것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정답은 감성적 경험. 친절한 표정이래요, 몸짓이래요, 목소리래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직원들하고의 어떤 고객과의 상호작용적인 부분이잖아요. 감정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감성적 경험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경제적 교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있었습니다. 그죠? 요거 기억하시죠? 삼각형. 네. 기업과 직원 사이에는 기업은 직원에게 월급 주고 직원은 기업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 일 둘 사이의 관계는 경제적 관계가 되고요. 자, 기업은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기업에게 그거에 상응하는 비용 지불을 합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도 경제적 관계가 되죠. 자, 그런데 직원과 고객 사이는요, 서로 간의 상호작용만 합니다. 이 둘 사이에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뭐가 되죠? 사회적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 몇 번이죠? 4번. 기업과 고객, 기업과 종업원과의 관계는 경제적 교환 관계이며, 그죠? 경제적 교환 관계? 만 맞죠. 근데 사회적 교환 관계냐? 아니요. 사회적 교환 관계는요, 직원과 고객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불만 고객 응대 후 자기 관리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자, 일단 불만 고객을 이제 응대하다 보면 어때요? 가끔 이제 너무 지쳐서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지는 경우들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자, 거기에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 고르시오 하는 건데요.
자, 고객한테 반론 제기하기, 막 열받는다고 막 들이받습니까?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자, 20번. VOC를 수동적인 고객의 의견 수렴이라고 한다면 능동적인 의견 수렴인 고객 만족도 조사와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정답은요? 4번. 자, VOC 정보는 수집할 자료의 목적과 범위를 미리 선정한 후에 조사하여 전략에 반영하게 된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VOC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이게 뭡니까?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는 그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사전에 설계하고 어떤 것을 조사할 건지를 계획해서 반영하는 것을 우리는 고객 만족도라고 하지 VOC 정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상황 분류와 고객의 불만 사항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조건, 멤버십 유무에 따른 금전적인 부담, 우대 상황 등에 대한 컴플레인. 자, 이거는요, 여러분 절차적 상황이 아니고 뭐죠? 그렇죠. 금전적 상황이 됩니다. 이거는 책에 표로 또 예쁘게도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성공적인 유통 채널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뭔가 좀 말이 이상하죠. 일단 독자 노선 확립하는 거 좀 말 이상하고요. 유통 채널을 단일화를 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다양화를 해서 고객의 접근성을 여러분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굳이 하나의 채널만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중간상을 이용한 서비스 유통 경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세요? 자, 유통 경로의 특성이 경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다이렉트 채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상을 이용한 채널이 있었어요. 중간상. 자, 중간상을 이용한 채널은 뭐가 있었죠? 우리 프랜차이징이 있었고, 에이전시가 있었고, 브로커가 있었고요. 전자 채널이 있었다. 기억하시죠? 네. 그럼 여기서 아닌 거 뭘까요? 다이렉트 채널에 해당하는 게 직영점이죠. 네, 그죠? 자, 이렇게 성격이 다른 걸 고르는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 중 코칭의 기본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코치가 뭔가 구분해서 해야 된다. 네. 뭐 이건 해주고 이건 안 해준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다 틀린 답입니다. 네. 코치는 업무적인 성과와 인간관계를 구분해서 코칭한다라기보다는요. 상대방 P코치가 만약에 그 부분까지 필요로 한다면은 이것도 할 수도 있고 저것도 할 수도 있겠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거지. 저는 업무 성과만 코칭합니다. 뭐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죠? 자, 문제 우리가 좋아하는 또 OX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자, 소비자가 고관여 상황에서 구매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경우 주변 색상은 따뜻한 색이 적절하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것도요. 우리 책에서는 지금 현재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답은 X고요. 차가운 색이 오히려 고객들의 이성하고도 연관이 된대요. 그래서 차가운 어떤 인테리어를 봤을 때 사람들은 훨씬 더 이성적이 된다라고 하고요. 따뜻한 색이 있다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더 오래 머무르면서 충동 구매를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관여 상황에서 의사결정에 적합한 것이 오히려 따뜻한 색이다라는 부분 그냥 문제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6번. 고객의 소리를 청취하려면 고객의 소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게 되며 이 중 미스테리 쇼퍼는 직접적으로 고객의 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미스터리 뭐죠? 고객으로 그렇죠. 직원들을 이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지의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서 훈련된 전문 요원이 그렇죠. 고객으로 가장해서 몰래 와서 서비스를 받아보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도출하는 것들을 우리는 미스테리 쇼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고객의 소리를 청취할 수는 없겠죠. 정답은 X. 자, MOT에서 그 곱셈의 법칙에 의하면 서비스의 한 항목에서 0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항목들이 우수하게 받으면
결과적으로 고객들이 만족한다? 아니죠. 100 곱하기 0은 0이다. 100가지를 아무리 잘해봤자 한 항목에서 0점을 받으면 그 회사의 서비스는 제로가 된다. 요거죠. 지금 곱셈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자, 고객 경험 관리는 접점에서 고객에게 형성되는 다양한 경험이 고객의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죠. 미친다. 자, 내부 마케팅의 성공 전략은 누구의 만족으로부터? 그렇죠. 직원의 만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직원의 만족이 곧 고객 만족을 가지고 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우리가 또 좋아하는 연결형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코치는 픽코치의 가능성을 끌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 스킬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중에 부정 질문은 어떤 질문으로? 그렇죠. 긍정 질문으로 바꿔서 얘기한다. 자,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유통 경로가 확산됨에 따라 기업과 고객 모두 수익과 비용 측면에서 중간상을 빼고 싶어 한대요. 어머, 답 나와 있네요. 정답은 탈중간상화. 자, 신규 고객을 획득하고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고객 요구와 행동을 분석해서 개별 고객의 특성에 맞춘 마케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 고객 관계 관리 CRM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특별한 목적이나 판매 권유 없이 고객 서비스 만족을 위해 고객에게 전화를 거는 아웃바운드 형태의 전화를 말하며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한 후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만족은 하셨습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케팅 방식을 우리는 해피콜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친밀한 관계를 뜻한데요. 상호간에 신뢰하며 감정적으로 친근함을 느끼는 인간관계이면서 서비스 세일즈에서는 고객과의 첫 만남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라포 형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다음 사례의 질문으로 적합한 질문 유형을 찾으시오 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이 문제도요, 출제가 굉장히 잘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의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뭔가 지금 고객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질문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지금 가는요, 상황 질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나는요, 지금 고객의 문제점을 조금 찾아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어디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문제 질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님 지금 그 문제를 끌고 가시면은요, 어떤 결과가 예상되십니까? 확대 질문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시사 질문. 같은 말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킨다면 생산과 품질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결과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거에 대한 해결, 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 질문입니다. 배경을 수집한다, 문제를 밝혀낸다, 그 문제를 더 확대하고 더 과장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해결 질문까지. 정답은? 그렇죠. 이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36번. 다음은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에 가서 식사 후 나누는 친구 간의 대화 내용이다. 대화 마지막 부분에서 영민이가 궁금해하는 바를 지칭하는 용어는 무엇인지 고르시오 라는 얘기들이 나오죠. 자, 영민이가 뭐라고 말을 한 걸까요? 지금 보시면은 긍정적인 입소문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어서 입소문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됐대요. 기업이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어때요? 신규 고객이 확보가 됐답니다. 근데 이들이 와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가치들을 보여주고 있더라. 기업이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신규 고객이 확보됐는데 이들이 와가지고요, 돈을 많이 쓰고 간대요. 정답 몇 번일까요? 그렇죠. 고객의 간접적 기업 가치. 여러분들 사실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공업 마진이 뭔지, 고객 점유율이 뭔지 이 부분은 책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비스 직원 대상 컴플레인 처리 스킬 향상 교육에서 강사가 서비스 실패 원인에 대한 내용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고객 측의 원인만 찾아내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도 있어요? 기업 측의 원인도 있다는 뜻이겠네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서비스 직원이 고객 감정을 제대로 살펴서 배려를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비스 실패가 되기 쉽다. 이거는요, 기업에 대한 실패에 대한 설명인 것 같네요. 자, 매일 반복되는 일을 하다 보면 자칫 고객 응대를 무성의하게 해서 고객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이 문제가 생긴 거네요. 자, 거래를 중단하려거나 바꾸려는 심리로 의도적인 불만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대요. 이건 누가 그러는 거죠? 고객이 그러는 겁니다. 매출 목표의 압박으로 인해서 무리하게 판매를 권유하는 사람은 누가 되죠? 그렇죠. 직원이니까 기업이 될 것 같고요. 자, 구매 전에 지나친 기대 심리나 자신의 기억착오로 직원과 마찰이 생겨서 서비스가 나쁘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대요. 이거는 고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답은요, 다와 마. 그렇죠? 이렇게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39번. 다음은 어느 보험회사에서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워크숍에서 서비스 회복에 대해 토론을 했던 주요 내용이랍니다. 서비스 회복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네요. 자, 가부터 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정답은 나. 서비스 회복은 우리 회사의 경쟁 우위 확보와 상관이 없나요?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서비스 회복을 잘해주게 되면은요, 그 이미지, 기업의 이미지를 얼마나 좋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죠? 고객도 사람인지라 기업이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을 해주느냐가 그 브랜드의 이미지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경쟁 우위 확보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은 서울에 위치한 L백화점 본점과 K지점에서 동일한 제품의 가격이 다르게 팔리고 있대요. 세상에 무슨 일이죠? 이걸 알게 된 A 고객이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고객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현장 서비스 전략은 무엇인가? 일단은 고객의 입장에선 되게 억울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다르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런 거 그 문제를 푸실 때는요. 우리 서비스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를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구조적인 문제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고객한테 실제로 알리고 뭐 그렇게 하실 수는 있거든요. 서비스 현장에서 지금. 근데 서비스 이론 시험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최대한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가장 고객 지향적인 내용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정답은 5번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성인들의 경험학습에 의해서 내가 주로 근무하던 근무지들을 막 상상하면서 여러분들 이거 문제 체크하시는 분들은요, 간혹 틀리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네, 그 부분 주의하시고요. 자, A씨는 불만 고객 대응 전략을 수립한 뒤에 한 달 동안 서비스 현장에 적용을 하려고 한다. 상사는 코칭을 통해 A씨의 전략을 좀 보완해주고 싶어 한답니다. 다음에 코칭 내용을 그로우 코칭. 여러분들 그로우 코칭 모델은 워낙 유명하죠. 네, 코칭 방법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기도 한데요. 자, 일단은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선책은 무엇인가요? 개선책? 그럼 이거는 뭐에 해당되는 거죠? 개선책은요? 리얼리티. 그렇죠. 개선책에 대한 내용이고요. 한 달 동안 불만 고객 대응 전략을 현장에 적용하는데 고객 불만 해결 건수는 몇 건이나 조금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몇 건이나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뭐죠? 목표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여러 가지 추가적인 개선책을 얘기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will. 우선적으로 실행할 것. 이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 이거는 뭐죠? 옵션이 되는 거죠. 옵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의 대안이 있잖아요. 그럼 대안이 있으면 대안 1, 대안 2, 대안 3에서 그 대안을 좁혀나가는 과정. 그죠? 옵션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
추가적인 개선책을 수행하는데 장애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때요? 이것은 will이 됩니다. 예상되는 장애물.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요거 보시면은 그렇죠. 정답은 B, A, C, D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로우의 순서를 맞추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42번 다음 제시된 사례에서 활용되고 있는 유통 전략에 적합한 서비스 종류는 무엇인가? 라는 얘기들이 나오죠.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정답은요. 편의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 편의 서비스에 해당되는 거 기억하세요? ATM, 그 다음에 필름 현상소, 네. 그죠? 또 뭐가 있어요? 우편 서비스, 뭐 택배 같은 거겠죠? 굳이 고객의 충성도를 요구하지 않는 굉장히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편의 서비스에 대한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자, 43번. 아래의 각 사례에 해당되는 고객 분류가 적절하게 나열된 것은 자, 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 이 고객이 어떤 고객인지를 찾는 문제네요. 그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홍땡땡 씨는 제품의 추종자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 홍보하네요. 자, 우리 홍보하는 고객을 무슨 고객? 옹호 고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김땡땡 씨는 S기업의 할인 행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처음으로 제품을 구매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처음으로 제품을 구매했으면 이제 사용자 단계가 시작이 된 거죠. 자, 박땡땡 씨는 S기업의 반촉 사원과의 몇 차례 상담을 통해 그 제품에 흥미를 갖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김땡땡 씨에게 궁금한 거를 물어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아직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를 구매하지 않은 그런 상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망 고객. 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유망 고객, 가망 고객 다 같은 말이죠. 자, 최땡땡 씨는 사는 지역은 최근 건축하여 입주한 최고급 전원주택 단지이다. S자동차 직원은 이 단지에 판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 회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뭐예요? 잠재 고객이 되는 거죠. 자, 나 땡땡 씨는 지난번 구매한 S사의 타이어가 마음에 들어서 스노우 타이어도 어때요? 재구매가 들어갔네요. 자,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 고객이라고 한다. 자, 정답은요. 그렇죠. 옹호 고객, 사용자, 유망 고객, 그리고 잠재 고객, 고객에 대한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찾는 것들은 그 문장을 봤을 때요. 이 문장에서 주장하는 조금 핵심 키워드들을 찾아내시게 되면은요. 이런 문제들은 잘 매칭해서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44번. 다음과 같은 고객 반응의 서비스 제공자는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고객이 휘트니스 센터의 연간 이용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평소에 가입만 하고 잘 이용하지 않아서 내가 이거를 하면은 잘 쓸 수 있을까 고민한다는 그런 내용들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죠. 지금 고객이 불안해하는 요소들을요 충분히 공감을 해주고 그죠? 예, 조금 독려를 잘 해주면 되는 거지 그 고객의 불안은 중요한 게 아니다. 막 무시한다든지 세일즈맨이 적극적으로 막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든지 하는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같이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거. 자, 47번,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푸드 점포에서 일어난 아래 상황을 살펴보고 문제에 답하시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뭔가 고객이 많은 것들을 요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고객이 요구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점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은 되도록이면 고객의 요청을 내가 좀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본다는 거죠. 예. 사실 여러분들 서비스에는 정답이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조금 유연하게 최선의 노력을 좀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너무나 룰만 강조하지 않는다.
자, 48번. 다음 중 사례와 같이 서비스 접점에서 일부 권한 위임, 인파워먼트가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5번이죠. 간단한 요구 사항은 좀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결정하고 책임을 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회사가 직원에게 그래서 뭐예요? 적당한 권한 위임을 조금은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을 다 윗사람의 컨펌을 받아야 되면은요, 서비스 직원은 어때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말만 해야 될까요? 제 권한이 아닙니다. 규정이 이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말밖에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49번, 5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뭔가 고객이 인터넷이 계속 끊어지고 전화 연결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위에 상담원이 고객 불만의 처리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정답은요? 3번. 그쵸? 여기 지금 오타가 있네요. 적절치 않은 대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상담원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서비스 품질 개선도요. 사실은 사과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상담원이 그 관련 부서에 내용을 반드시 전달해서 그 부서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만 재발이 되지 않으니까. 자, 5번, 5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불만 처리 과정. 아이고, 이것도 또 실수가 됐네요. 50번이죠. 네. 고객 불만 처리 과정의 응대 마무리인 가로에 들어갈 수 있는 응대 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로가 뭐예요? 여러분, 상담원이 마지막에 하는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머 세상에. 고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인지 제가 확인을 하고 처리해 드리겠다고요? 이거는 완전히 고객을 의심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응대를 해서는 큰일 나겠죠. 큰일 나겠죠. 고객이 지금 나 의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더 컴플레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B 모듈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많이 어려우셨을까요? 충분히 잘 A 모듈도 잘 하셨으니까 B 모듈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A, B의 이런 내용들에 기초해서 저는 또 C 모듈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